네,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 있는 대동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동 상한가 쳤습니다. 근데 이게 이 패턴으로 이런 상한가들을 만들면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또 내일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좀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움직임 나오기 전에 시나리오들이랑 변수들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번에 대동이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로봇 관련주를 좀 엮이면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포스코, 무려 포스코와 이 로봇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은 대동은 포스코와 제철소 내 낙광 수거 및 작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할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한 이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이 2024년도 7월까지 포스코와 공동 개발 방식으로 갔다가 이 리모컨 원격 조정 로봇을 현장 검증 목적으로 만들어 포스코 제철소에다가 투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이슈의 포인트는 우선 로봇 테마로 엮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플러스 포스코랑 엮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슈가 나와도 항상 뭐 우리 로봇 관련해서 이 직전에 엄청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 뭐가 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엄청 많이 나왔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부터 엄청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였었던 이 이유가 뭐냐면, 뭐 물론 로봇 테마가 좋았던 것도 있고 전망도 좋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거 플러스 뭐랑 엮였냐, 얘는 삼성이랑 엮였어요. 삼성이랑.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슈여도 우리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이랑 같이 엮여서 가게 되면 훨씬 폭발적으로 보통 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대동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포스코랑 엮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기대감이 훨씬 크게 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로봇 테마로 엮인 것 자체도 부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포스코와 엮였다라는 점에서 더 많은 부각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어차피 내년도 7월까지 계속해서 공동개발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슈물이 하면서 부각받을 만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 전에는 원래 스마트팜으로 좀 엮여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 스마트팜은 원래 네옴시티 쪽이랑 좀 엮여가지고 움직임들이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슈가 요즘에 조금 잠잠해지니까 잘 이쪽으로 갈아타서 지금 움직임 딱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재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적으로도 근데 얘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순간적인 이슈몰이만 하면서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두 눈으로 보이고 있는 시점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2년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터졌고요. 당기순이익도 계속 증가 추이 보여주고,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이러니 누가 봐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얘는 사실 이번에 이슈가 엮인 게 약간 촉매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화선에 불을 붙여준 거죠. 사실 그게 아니었어도 이 정도 재무 상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우상향 곡선은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재무가 이 정도 받쳐주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반영돼서도 지금 단순하게 이슈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펀더멘탈이 바탕이 돼서 이것까지 같이 끌어가 주면서 여기에다가 더 불을 붙여주는 이런 기름, 이슈라는 이 기름을 부어준 그런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충분히 계속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좀 멋진 그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봐봐, 요 과거에 이렇게 재무 상태가 물론 안 좋다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던 시기에도 이 가격에 있었어요. 10,000원대까지 나오던 자리라고. 근데 지금 그거보다 몇 배가 올랐어요. 증가 추이가 몇 배나 올렸냐고. 이게 재무가 이 정도로 몇 배나 좋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가격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큰 시세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펴봤었을 때 어쨌든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꾸준히 이런 상승 곡선이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추이가 어떻죠? 한 3년 동안 왔다 갔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요 박스권 자체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얘가 이렇게 힘싸움을 하다가 뭐 막말로 재무가 꺾이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뚫고 내려가면서 다시 아래층으로 가겠죠. 근데 끝끝내 계속 지금 3, 4년 동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는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얘기고, 박스권은 기본적으로 하단 라인에서 상단 라인까지 가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그래서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딱 봐도 눈에 띄는 거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엄청난 양의 거래량,
이 여태까지 없었던 이 엄청난 양의 거래량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거래량이 나온 게 이렇게 신고가를 건드리면서 나왔잖아요. 신고가. 이게 신고가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원래 엄청 어렵고 일반적인 힘 가지고 만들 수가 없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건드리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신고가를 건드리면서 하필 이런 거래량이 나온다? 물론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털고 나왔나? 이렇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엔 지금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뒷받침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걸 재무를 단순히 이것만 보면 판가름이 좀 어려워요. 누가 봐도 신고가 찔러준 건 굉장히 이상한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다라는 게 도대체 누군가가 산 건지 판 건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땐 재무 상태를 한번 보세요. 뒷받침이 된다면 여기를 어쨌든 넘어가려면 이런 물량들의 수급을 당연히 소화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어느 정도 헐겁게 만들어 줘놔야 나중에 돌파할 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이 라인들 한번 계속해서 찔러보면서 이슈몰이를 해놓고 매물 확보도 좀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거래대금을 치면 한 3천억 되거든. 3,700억. 그러니까 이 3,700억 물량이 저는 결국엔 지금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점들을 봤었을 때 이걸 소화하기 위한 그런 물량으로서 좀 썼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만약에 소화한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가 뒷받침되면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 신고가 건드리면서 이런 미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를 어차피 큰 거래량이 나오면 그거는 최대치 거래량들은 항상 큰 변화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으로서 자리가 잡혔다라고 보이고 물론 이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냥 직후에 가지는 않아요. 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을 본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눌림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패턴이 어떻죠? 이렇게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을 만들었죠. 이렇게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이 나오고 나면은 이런 그림들은 이제부터는 저점을 여길 잡겠다라는 신호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이 돌파가 종가상 나와야 돼요. 만들어지면 여기는 저점 잡겠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잘 안 뚫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 만들면서 상한가로 말아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저점 잡혔다라고 보이고요. 이 윗구간 탄력이 되게 잘 붙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쏴주면서 그림을 좀 그려나가려는 그런 의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오늘 상한가라서 지금 전보다 어차피 거래량도 줄었거든요. 매물이 전보다 많다라고 보이진 않아서 여차하면 돌파각도 만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으로 뛰어서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갭상승 뛰어서 시작을 하게 됐었을 때 어쨌든 결국 넘어가야 되는 데는 어디야? 28,800원을 넘어가면서 신고가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만약에 돌파를 하는데 요 자리 건들면서 아마 반응이 좀 나올 거예요. 얘가 만약에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다시 많이 쏟아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펼쳐진 상황이 아니니까 물론 올라가게 됐었을 때 목표 라인들은 굉장히 큰 값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거래량들도 좀 많이 나오고 갑자기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라 그러면은 한 파동 살짝 더 뺐다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28,000원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내일. 뭐 점상이면 그냥 홀딩 하시고요. 점상 아니고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맥시멈 거래량 수치가 이 2천만 주 정도입니다. 여기서 2천만 주 거래량 나왔는데 요게 또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또 2천만 주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는 돌파가 안 나왔는데 자꾸 시간을 지지부진하면서 거래량 크게 나온다라는 건 매도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화가 안 돼서 한번 더 거쳐야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일 여기 구간 건드릴 때 한번 반응 잘 보시고 요 정도 거래량 수치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돌파에 성공을 하고 쭉 이격을 벌리면서 넘어가 준다면 신고가 랠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반면에 여기서 딱 갭상승 띄워놓고 움직이는데 뭔가 반응이 아리까리해. 여기서 자꾸 시간 지체되고 빨리 이격 벌리고 못 가는데 거래량 폭발적으로 터진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 매도 물량이 좀 다시 많아지고 있어서 한번 더 빼고 가겠다라는 얘기니까 내일 반응 잘 보시다가 여기서 이런 반응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분할로라도 익절에 챙겨놓는 게 좋고요. 이런 반응이 안 나오고 그냥 한 번에 제끼고 마치 자동차 레이스 하듯이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홀딩 관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1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제 이 파동 만든 게 하나의 파동이거든요. 요 정도 폭 사이즈만큼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 자리는 대략 28,000원 정도부터 30,0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잡고 보시고 20,000원 잡고 보시고요. 2차 목표가 28,000원 잡아놓고 분할익절 관점으로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가시고요. 여기 건들 때 만약에 너무 크게 거래량이 나오는데 돌파가 똑바로 안 나오고 있다면 이거 매도 물량이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가기 어렵고 다시 눌러줬다 그림 만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냥 바로 다 익절해버리고 나온 다음에 다시 타점 잡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처를 좀 이어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 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사실 계획하에 40%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 눈 뜨고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황 브리핑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